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하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사옵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밀떡을 보시거나 이제 청취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들을 만나보시고 그렇죠. 또 공감도 하시고 그렇죠. 때로는 반론도 제기하시고 네,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번 그런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좀 굉장히 흥미를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와 뭐를 비교한다거나 또 어떤 기체가 어떤 기체로 바뀌는 데에 어떤 그런 흥미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요즘 그 굉장히 또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국가가 몇몇 국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기체죠. 그 F-35B, F-35 계열 중에서 그 상륙 모함이나 또는 그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항공 모함에서 운용되는 F-35B 그리고 F-35B가 나오기 이전까지 세계 유일무이한 그 수직 이착륙 기체죠. 였던 AV8로 미 해병대에서 명명하는 해리어 기체에 대해서 한번 두 기체를 비교도 해가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비계님이 한번 발제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자, 우리가 가장 그 밀떡 중에서 매니아가 많은 기종이 해리어예요. 아시죠? 그렇죠. 네.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기체였기 때문에 맞아요. 해리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해리어에 대해서 굉장히 보고 싶은 장면이 많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에 나가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스페인 가서 기종이죠. 보셨나 보네. 스페인에서는 못 봤고요. 네. 그래요? 주로 미국 가서 봤죠. 할 수 없이. 아. 해병대 쪽 기지에서 많이 하니까. 네네. 아시다시피 해리어가 첫 비행을 한 그 시제기 P1127이 첫 비행을 한 게 1960년입니다. 야. 무려 51년 전입니다. 맞나요? 아니요. 60년입니다. 60년 전이네요. 60년 전에 수직. 그렇죠. 네. 61년 전입니다. 네.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게 네. 어떻게 보면 그 해리어기와 현재 우리가 경항모를 도입하면서 도입한다는 F-35B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기 수직 이착륙이 이렇게 헬기처럼 이렇게 그렇죠. 위로 올라가서 특히 네. 제트 전투기가 네. 수직 이착륙을 하는데 그 아는 수직 이착륙 두 기종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아는 해리어나 F-35B는 뭐 인터넷 동영상으로도 보고 다 봤을 테니까 네, 네. 그 뭐 상세한 얘기를 빼고 하자면 두 개의 차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수직 이착륙 하는 것 중에 가격이 차이나 가격, 네. 뭐 최신 기술이다 이런 거. 해리어는 하늘에 올라가서 뒤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제트 전투기였습니다. 후진이 된다고요? 후진이 됩니다. 그렇죠. 너무 웃기잖아. 왜 그러냐면 제트. 네, F-35B와 F-3 그 해리어기의 기종 또는 똑같이 수직 착륙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해리어기는 그 롤스로이스 엔진의 페가수스 엔진. 페가수스 엔진의 그 한 앞쪽에 있는 것은 그 터빈에 들어간 고압 열 그 가스를 품고 뒤쪽에 있는 그 배기구는 F더버너나 이런 그 버너를 태워서 나오는 그 배기열을 품어서 이륙을 하는데 이 배기구가 우리가 그 유명한 추력 변향 장치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수평으로 예. 0도 저는 그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차이 아닌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뒤를 말씀드린 건 갑자기 치고 나오시네. 그게 수평으로 갈 때는 0도 네. 그다음에 수직으로 우리가 보통 이륙할 때는 90도로 네, 움직이는데 그게 98도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뒤로 갈 수 있습니다. 후진 문워킹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마이클 잭슨처럼. 포클랜드전에서 네, 네. 상당한 또 공중전에서도 이점도 그쵸. 있었고요. 예. 네. 우리가 말 거의 얘기가 했는데 그런데 F-35B와 해리어기를 그래서 그 미 해병 기지에 가면 데몬스트레이션을 합니다. 먼저 해리어가 나와서 네. 갖은 쇼를 다 해요. 훨씬 그게 보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수직에서 떠서 제자리에서 빙빙 돌다가 후진도 뒤로도 하고. 가주거든요. 그런데 사진 찍기가 좋아. 네, 근데 왜냐하면 F-35 굉장히 저속이라. 네. B 같은 경우는 똑같이 떠서 네. 똑같이 호버링도 하고 제자리에서 돌기도 합니다. 네, 네. 뒤로 못 가요. 아이고야. 항상 앞으로만 갑니다. 값은 몇 그게 배나 가장 비싼데. 큰 차이입니다. 값은 몇 배나 비싼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게 엔진의 차이죠. 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리어기는 그 구조 자체가 우리가 보면 사람이 그 큰 대자 개구락지처럼 네, 넓었을 네. 때 그런 방식으로 배기열을 뿜고
F-35B는 주 엔진에서 샤프트를 통해서 리프트의 팬이라고 하는 네.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팬을 고속으로 돌려서 네. 고압 가스를 수직으로 내뿜고 그다음에 후부에 있는 엔진에서는 90도로 꺾어서 꺾여서. 네. 그것도 추력 변형의 엔진이죠. 그걸 통해서 이륙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뒤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뭐 현대전에 꼭 그 지금 현재 뒤로 가는 것이 유용하냐? 중요한 건 아니죠. 아니 그런데- 물론 아니 뭐 네. 그거 중요한 걸 떠나서 듣고 보니까 굉장히 큰 차이점이네요. 그럼요. 진짜 네. 큰 차이네요. 아니, 뒤로 가면 당황스럽긴 할 거야. 앞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네. 거죠. 우리가 뒤쫓아가는데 갑자기 뒤로 와. 그렇습니다. 이 코브라 기동을 처음 봤을 때의 그런 효과도 볼 수 있는 거죠. 뒤로 그렇죠. 간다는 거 자체가. 사실 코브라 기동은 저도 예전에 성남 비행장 시절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비행기가 속도가 저속인데 그냥 착시 효과인지 몰라도 이렇게 연 날리는 것처럼 뒤로 날아가는 느낌을 되게 그런 많이 느낌을 받았어요. 받죠. 네네. 근데 그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겠죠. 그게 떠 네.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네. 그게 그런 게 특히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음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이 사실 해리어기가 한국에 처음 소개된 게 제 기억으로는 1970년대일 겁니다 아마. 그때 처음으로 오키나와에 해리어가 배치됐다가 한국에 시범 비행을 하러 왔었어요. 오. 그래서 그때 신문지상에도 그게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그걸 보고서 해리어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처음으로 에어쇼를 한다고 해서 갔더니 1998년 서울 에어쇼에서 해리어가 전시는 됐었습니다. 근데 비행은 안 비행은 했죠. 안 하고. 예, 네. 아쉽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악착같이 보러 다닌 건지 근데 모르죠.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건 사실 지옥의 외인 부대 아닌가요? 에이리어 88. 저는 그 얘기가 산으로 예, 쫙한 산으로 가서 바로 돌리면 그 차이점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생각난 건데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면 사소한 거지만 해리어는 복자기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F-35B는 복자기가 없죠. 그러니까 복자기 전통적으로 35는 안 만들기로 했으니까. 안 만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없는 거지만 어찌됐든 차이가 있고요. 너무 심한 비유인데요. 그래서 그냥 그 사소한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거죠. 이제 해리어기의 특별한 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했지만 F-35B와 이게 다른 점이 이제 엔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F-35B에 들어있는 엔진이 우리가 그 많이 얘기하는 게 러시아의 야코블레프의 야크 141 엔진의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만든 카피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둘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렇죠. 러시아제 엔진은 리프트 엔진 두 개를 달고 그다음에 추력 변형 엔진을 다른 그런 형태고 그렇죠. 이 F-35는 리프트 엔진이라는 완전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동의를 할 수는 없고요. 리프트 팬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들어갈 정도 되나요? 사람은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직경이 1.3m입니다. 오. 사실은 엄청 크죠. 예, 그 F-35B의 무장 탑재량이 영향을 받겠네요. 작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영향인데. 가장 큰 영향이 리프트 팬이죠. 그 리프트 팬 어마어마한- 때문에 무장 배가 줄었어요. 그 페이로드가 상당히 적은 게 이제 그런 이유가 가장 크고. 아, 참 얘기가 생각나니까 그러네요. 어느 모 인사분이 F-35B 도입을 무지하게 반대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무장창이 줄어들어서 벙커버스트를 달고 킬체인을 못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는 얘기를 자주 해요. 참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분이 그 얘기 왜 꼭 거기다 벙커버스트를 달아서 폭격을 해야 되는지 이유는 없고 못 달아서 안 된다는 얘기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장점을 빼고 그렇죠. 왜냐하면 F-35B를 도입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수직 이착륙이나 단거리 그렇죠. 이착륙인데 그걸 위해서는 다른 걸 포기해야 된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근데 네. 벙커버스트를 못 달아서 도입하면 안 된다는 이론이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또 하나가 또 거기서 이제 황당한 거죠. 그 기체는 독도에서 뜬다면 만약에 독도에서 뜬다면 제주도나 이호도까지 작전을 못 한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죠. 참 재밌게 하시는 분이죠. 그 전투 행동 반경과 이제 뭐 그 항속거리와 이런 개념들을 뭐 섞어서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가도 싶고요. 또 남 얘기니까 네, 그런데. 또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죠. 답은 역시 잠수항모네요. 원래 그 해리어와 F-35B의 도입 개념 자체가 유사한 게 해리어가 이제 나토와 그 그쵸. 동냉전 시대에 러시아의 공격으로 활주로가 파악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할 때 필요한, 임시 방편으로 들어오는 적군을 막기 위해서 이것도 공격이 아닙니다.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게 해리어의 개념이었고 F-35B도 어떻게 보면 해병대가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유사시 예. 긴급히 출동해서 막을 수 있는 개념이니까. 전방에 그렇습니다. 임시로 설치된 네. 이착륙장에서 그렇죠. 이제 보급과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 연료 보급이라든지 무장 교체를 통해서 전방에서 지속적인 작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저도 아는데요. 이상하다. 그 이상하죠. 이상한데. 그 해리어가 지금 현재도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그 네. 지금 미 해병대에서는 굉장히 그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한 개의 시점에 와달아 있는 기체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여 대 이상이 아직 그 운영되고 있고 6개 대대가 계속 운영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스페인이 한 개 대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탈리아도 있고. 이태리도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예. 세대로 보면은 전투기 중에서 몇 세대 정도에 속하나요? 전투기로 본다면 3세대급이라고 하는데 이걸 전투기라고 봐야 될까요? 근접 AV8 목적은 예, 근접 해리- 항공 지원이에요. 예, 해리어는 공격기, 어택을 공격기. 위주로만 하는 그래서 AV라고 공격기입니다. 미군에서는 제식명을 붙였죠. 그 사실 해리어 그거 가지고 전투기를 쓰는 것도 깝깝한 일이긴 할 것 같아요. 다만- 포클랜드 전쟁 때 물론 특수한 상황이라 이제 공중 초계라든지 공중전에 나서긴 했지만 사실 그것도 사이드와인 미군이 제공해준 신형 사이드와인더 때문이지 그냥 전투기끼리 붙었으면은 어떨지 해리어가 모르죠. 참 애매한 게 우리가 유명하게 자주 말하는 게 그 벡터링 그 노즐 그러니까 추력 변형 엔진을 네네. 이용한 VIFF 기동이에요. 그게 아시죠? 네. 그게 어떤 거예요? 전투기끼리 공중전을 벌였을 때 내가 꼬리를 적기에 물렸을 때 같이 비행을 쭉 합니다. 그러다가 그 노즐을 순식간에 90도로 딱 해서 수직으로 올라가고 걔가 지나가면 다시 꼬리를 물어서 공격을 한다 이런 개념인데 그렇게 해서 수직 기동을 하게 되면 원래 그 전투기라는 게 운동 에너지에 의한 그쵸. 기동성을 확보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운동성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전투하기는 참 어렵다고 하고 실제로 포크랜드전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고 그래서 그 해리어 2라는 그 기체가 새로 개량돼서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차라리 그 가시거리 밖 네, 공중전 BVR 그 교전 능력을 부여하는 레이더와 미사일을 암람을 같이 장착하자. 그래서 이제 미 해병대는 해리어 2로 개량을 했고 영국도 바로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뭐 GR9로 해가지고 계속 개량을 해왔죠. 지금은 이제 영국이 전량 퇴역했지만 그러면 F-35B는 그 어찌됐건 해리어를 그러면 기본 모토로 만든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르다니까요. 그 완전 목적은 같고 목적은 같은데 만드는 방법이 완전 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작전도 그럼 좀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이게 아까 네. 그 사실은 그 정 작가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그 F-35B는 그렇게 그 해병대의 작전 지역에 가서 이제 육상에서도 이렇게 운영하고 이럴 정도까지 되려면 제가 볼 땐 굉장히 어려운 게 그 기체는 기본적으로 항전 장비든 모든 그 뒤에 비싸요. 비싸기도 하지만 그 기지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지원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스텔스 전투기니까. 그러니까 이 그 작전 지역마다 따라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죠. 지금 피디님 말씀하신 개념으로 보면 F-35는 A, B, C, D가 더 기본적으로 뭐 DB 나? 전투도 하고 공격도 하고 정찰도 하고 다목적기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목표가 F-16, A-10 그다음에 뭐 이런 모두 대체한다고 하는 목적이니까 그래서 목적 자체는 전투라고 볼 수 있고 F-35는 그 비계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해리어 같은 경우는 냉전 시기에 이제 소련군이 이제 비행장을 공습하게 되면 공군력이 이제 파손되면은 소련의 전차 군단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파손된 비행장에서 뜰 수 있거나 아니면 그렇죠. 이제 은닉한 비행장에서 수직으로나 아니면 단거리 이제 이륙해서 이제 그 적의 전차라든지 지상 병력을 공격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졌는데 F-35B는 그러기에는 너무 비싸요. 그리고 네. 그런 그 해리어가 그렇게 나오게 된 그 개발 컨셉은 사실은 영국이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 이제 미국의 럭히드 마틴이나 각 그 업체들이 지원이 돼서 결국은 이제 미영 공동 그 합작품인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 항공모함 때문에 좀 더 그 영국이 어차피 네네. 섬나라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네. 잘 보면 역사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것이 이 해리어기의 가장 큰 특징이 엔진에 있는데 그 엔진 개발비의 75%를 미국이 냈어요. 네. 그 요용성을 미리 알아본 거죠. 이게 앞으로 향후 공중전에 필요할 수 있겠다고 하고 돈을 투자를 해서 개발시킨 곳은 사실 미국입니다. 사실 그 어느 그 항공 박람회에서도 페가수스 엔진 지금 말씀하신 롤스로이스의 그 페가수스 엔진은 굉장히 혁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진이나 그런 뭐 또 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그 페가수스 엔진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수직 이착륙기를 소개할 때 다른 뭐 실험기들이나 그런 굉장히 것들은 많습니다. 많지만 예. 그것들을 다 차치하고라도 러시아 해군의 그 야크 38, 야크 38도 사실은 좀 언급이 됐어야 예, 돼요. 치명적인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죠. 그 자신을 지금 불태워서. 말씀드린 게 참 문제가 많은 게 해리어가 왜 중요하냐면 걔들은 엔진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완벽한 능력을 발휘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야크 38 그리고 그 나중에 개발한 141. 야크 141은 네. 리프트 엔진이라고 수직 이착륙을 위한 엔진을 별도로 달고 그다음에 추진을 위한 엔진을 따로 달았어요. 그럼 얘가 하늘에 올라가면 거기 달려 있는 두 엔진은 쓸모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대롱대롱 달려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울시만은 데드웨이트라고 해서 데드웨이트. 무장도 못 달고 연료도 못 달고 할 수 있는 게 오직 수직 이착륙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장이 그러니까 답답한 공대공 거지. 미사일 두 발이고 그 사실 얘기한 러시아 소련의 두 이제 수직 이착륙 기종은 사실 멀쩡히 떠 있는 사진보다 불 붙어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 소련군이 이제 해상에서 훈련을 하면 주변에 나토국 해군이 이렇게 감시하잖아요. 그럼 미군이 그 비행기가 떴다가 구해줬죠. 이제 불 붙어서 떨어지면은 나토 해군이 구조해 주는 거예요. 그 그런 애들이 굉장히 인터넷에 보면 많았어요. 재밌는 얘기가 그게 네, 야크 네. 138에 나오는 게 비행 날씨가 나쁘면 얘가 못 떠요 또 기압이 나쁘고 그다음에 온도가 높거나 그 좌우지가 뭐 예민하구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예. 못 들기는데 비행이 계획되어 있다가 안 뜬다고 하면 그 조종사들이 축하 파티를 했답니다. 야. 그런데 오늘 안 죽는 날이니까 네. 아무도 그래서 그거를 즐겁게 회식은 그런데 회식은 했지만 못 먹었다는 이런 인터넷에 야설도 들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 F-35B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진짜 밤을 새야 되고요. 이 수직 이착륙기만 얘기하더라도 그럼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뭐 시간 관계상 뭐 조금 줄이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신기술. 그렇죠. 이제 수직 이착륙 가능한 엔진이 개발되면서 이제 해리어라는 전투기가 나오고 그게 어떻게 보면 F-35B로 이어진다는 그러니까 기술의 혁신이 새로운 무장과 전술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라는 지점. 그리고 이제 그게 점점 이제 빨라진다라는 지점은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계속 진화하고 있고요. 뭐 수직 이착륙의 그 방식도 영국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다음 기회에 좀 말씀을 좀 그래봤자 드리겠고요. 후진을 네. 못하네. 네. 아, 아니 영국은 어찌됐건 종주국이잖아요. 수직 이착륙에. 종주국? 따지고 보면은 하여간 좀 해리어를 굉장히 많이 썼죠. 많이 해리어를- 썼던 네, 국가 해리어를 중에 많이 일찌감치 썼습니다. 퇴역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은 그 영국은 그런 해리어 기종처럼 수직 이착륙에 대한 그런 기종을 갖고 있는 것을 좀 남다르게 생각하겠네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경항모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븐시블급 그 경항모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연히 필요했고요. 공군도 아까 그렇죠. 그 말씀하셨던 그 러시아의 그 기갑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군과 해군이 운영을 했는데 사실 시대에 좀 많이 뒤떨어진 감이 있고 다른 그 4세대급 또 심지어 4.5세대급이 나오면서 더 이상 이 기체를 운영하기에는 무리다 싶어서 일찌감치 도태까지는 아니지만 종주국이다시피 한 국가가 제일 먼저 전량 퇴역을 했고요. 보관 중인 기체 중에 한 70여 대를 미국에 미국 팔았죠. 쪽에 줬습니다. 그렇죠. 이게 재밌는 게그 해리어를 만들면서 이거를 초음속 해리어기까지 개발하려고 했던 영국이 그때 당시에 그 합동 타격군으로 구성했던 그 해리어 도입 예정 대수가 공군이 90대, 해군이 60대였어요. 150대. 지금 F-35를 도입하고 있는 영국이 공군 F-35B 90, 그다음에 해군 90, 이렇게 50, 60 이렇게 갔던 거죠. 그렇죠. 거의 뭐 60년 전부터 해왔던 걸 지금 영국은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좀 뭐 좀 운영의 그런 어떤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제 해군 쪽에서는 좀 포기를 하고 네. 공군으로 통합하면서 138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벌써 3개 대대를 창설했고요. 계속 도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리어 같은 걸 보게 되면 그게 생각나요. 세상에 이상하고 흉악한 것들은 영국 놈들이 먼저 만든다. 네.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음 기회에 좀 더 풍부한 이야기,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